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로광쇠 병사묘 절태양. 12개의 사이클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 1학년보다 6학년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뭐 그런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멀리서 떨어져 보면 좀 다릅니다. 가령 여름이 성장한 게 가을이고, 가을이 성장한 게 겨울이고, 겨울이 성장한 게 봄이고, 또 봄이 성장한 게 여름이고,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치면 그러면 겨울보다는 봄이 어른이고, 뭐 봄보다는 여름이 어른이고, 여름보다는 가을이 어른인가? 아니요. 돌고 돕니다. 마찬가지로 12운성도 이거는 어른이고 이거는 어린애고, 이거는 낮은 거고 이건 높은 거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건가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중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시 고등학교에 갔더니 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를 갔더니 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직장을 들어갔더니 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직장을 바꿨더니 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같은 1학년이라도 다르죠.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성장,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운성의 변화라는 것은 천간 에너지가 지지의 어떤 글자를 만났을 때 흐름인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10성을 보고 12운성 기운도 함께 보면서 그 복잡 미묘한 그 맛을 느껴보는 건데요. 또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운성은 12가지 흐름이 지속적으로 순환합니다. 순환. 어떤 에너지가 좋고 어떤 에너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12운성을 잘못 얼치기로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록, 왕, 쇠 이런 건 좋은 거고, 사묘, 절태 이거는 아주 나쁜 거고, 힘이 없고 나쁜 거고, 내 사주에 절태지가 들었네, 나는 망했다, 막 이런 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운성의 기운을 이런 식으로 느낌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가령 절태양, 절태양, 비우고 순수해지다, 내려놓고 순수해지다, 비우고 순수해지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절태양 구간은. 그러면 생욕대는 이 비우고 순수해진 것을 바탕으로 다시 채워나가다. 마치 우리가 걸레를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걸레가 너무 때가 묻었네 하고는 걸레를 쫙쫙 빨아서 다시 걸레를 순수하게 만들죠. 걸레를 순수해서 깨끗해진 걸레를 가지고 또 열심히 밀죠. 밀다 보면 걸레에 때가 타죠. 그러면 그 때가 임계점에 이르렀다 싶으면 또 다시 물속에 넣고 헹궈서 걸레를 순수하게 만들죠. 천간의 에너지도 지지의 12개의 순환에 따라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간다 같은 거죠. 절태양은 비우고 순수해지다라는 개념이라면 생욕대는 성장하고 채워나가다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성장, 이게 순수. 그럼 비우고 순수해진 다음에 생욕대 구간은 성장. 로광세는 야망. 양적 에너지의 절정. 음적 에너지는 약간 좀 내려가지만 양적 에너지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병사묘는 뭘까요? 여기는 반대로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비워감, 성숙해져감, 노련해져감. 일로 가는 코스는 노련해지면서 비우는 것을 배움 같은 느낌이죠. 보통 요 동네에서 꿈과 희망이 많고 요 동네에서는 이제 내려놓는 법을 배우죠.
요 동네에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라오게 되죠. 음의 기운이 강하고 양의 기운이.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 마치 내가 등산을 한다고 치면은 내가 막 산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 구간이 이 생육대에 아직 정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오늘 정상에 가서 도시락을 먹으면 맛있을 거야. 정상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빨리 인스타에 올려야지. 막 이러면서 정상으로 오르는 구간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능선 정상 구간에 거의 오른 정상 계열이죠. 그럼 여기 딱 오르니까 우와 세상이 다 보이는구나. 나보다 높은 녀석 나와보라 그래. 내가 제일 높아. 뭐 하는 구간이 이 로광세죠. 양적 절정을 이루는 시기고. 그 다음에 병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쉽지만 내려가야지. 산을 내려가는 구간이죠. 하지만 이때쯤 되면은 그 산에 대한 정수를 다 느꼈죠. 노련해지면서 내려가겠죠. 또 이곳에 오면 이제 산을 완전히 내려와서 내려놓겠죠. 다시 비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요 구간이 오면은 다시 또 올라가죠. 새로운 산을 한번 올라갈까? 근데 뭐 처음엔 요만한 산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 이만한 산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 이만한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12운성적 기운은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사주의 원국에 쇠병사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주 원국에 쇠병사가 많은 사람. 산 다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 느낌이죠. 이 사람이 산에 대해서 더 잘할까? 이 사람이 산에 대해서 더 잘할까? 이 사람이 산에 대해서 더 잘하지. 난 정상에도 한번 가봤어. 이 사람이 맞은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을 겁재는 이런 모습일 테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이면 그럼 겁재들은 막 산을 오르는 모습인데 막 팩이 있고 정상에 가서 사진 찍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나도 저땐 저랬지 뭐 이런 느낌으로 너네들이 산에 대해서 알아? 이게 이 동네에서 많이 나오는 유명한 말이 너희들이 개 맛을 다 알아? 여기는 개 잡으러 떠나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미 개 맛을 다 본 사람. 뭐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장단점이 있다라는 측면이 장단점이 있다. 자, 오늘은 12운성의 걸록제왕입니다. 생지하고 사지를 배울 때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생지하고 사지는 거의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였고요. 그 다음 수업에서 배운 게 목욕지하고 병지입니다. 조금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게 관대지하고 쇠지입니다. 관대지의 패기와 열정, 그 다음에 쇠지의 노련미. 그래서 사주에 관대지와 쇠지가 함께 있는 사람은 관대지의 패기도 있고 쇠지의 노련미 카드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거죠.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하게 되면 내 카드에는 다양한 카드가 있죠. 이 카드도 있고 이 카드도 있고 이 카드도 있어. 현재 판을 봐가면서 내가 자유롭게 카드를 탁 패를 던질 거야. 내 사주의 에너지는 마치 8장의 카드를 내가 쥐고 있는 것과 같죠. 보니까 여기에 청순 가련한 에너지도 있고 여기 구미호 에너지도 있어. 상대의 패를 가가면서 오라 청순미로 승부 팍! 오라 이건 내가 구미호로 승부해주겠다. 구미호로 승부. 그러면 사주의 청순 가련과 구미호 기운이 같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날은 청순 가련, 어느 날은 구미호,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쪽에 좀 늙은 성분, 뭐 병사묘절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산에서 내려오는 이미 나 산 다 타봤다라는 에너지도 갖고 있고, 뭐 관대지 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막 패기 있고 열정 있는 성분. 어쩔 때는 패기와 열정을, 어쩔 때는 노련미를 함께 가지면 되겠죠. 오늘은 걸록지와 제왕지인데요. 걸록지와 제왕지는 한 끗 차이라서 둘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걸록이랑 제왕이 붙으면 누가 세요? 누가 이겨요? 모르지 그거. 꼭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죠. 생지하고 사지 같은 거리가 먼 에너지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생지하고 사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면 꼭 느껴요. 그게 이제 죽을 날 며칠 안 남은 제갈공명 요 사지하고 지금 한참 삘 받아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사마의하고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참 떠오르고 있는 이제 사마이하고 지금 죽을 날 며칠 안 남은 그 무력은 약하지만 지금 지략이 넘치는 제갈공명이 붙은 거죠.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제갈공명 나와바리에서 싸우면 제갈공명이 이기고요. 보통은 사마이 나와바리에서 싸우면 사마이가 이겨요. 실제 실제 역사에서는 사마이 동네에서 싸우다가 그만 제갈공명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느낌, 이게 반대편 에너지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겨요라고 물어보면 뭐 답은 이거예요. 북극곰하고 아프리카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라고 물어본 건데, 아프리카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기고요. 북극곰이 싸우면 북극곰이 이겨요. 그 둘이 중간지대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잖아. 그래서 뭐 동물원에서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나와바리에서는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뭐 노련미가 승부 거는 곳에서는 노련미가 주도를 하고, 패기가 승부하는 곳에서는 패기가 승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걸록지와 제왕지입니다. 걸록제왕은 전성기, 에너지의 양적 전성기, 양적, 음적, 양적에서 양적 전성기 시절을 말하는 게 걸록지, 제왕지. 걸록지가 막 정상에 올라왔다라는 느낌이라면, 또는 정상이 눈앞이다라는 느낌이라면은, 제왕지는 나 지금 정상 올라온 지 한 1시간 됐어. 정상이 이제 좀 적응이 되네.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데. 처음에 정상 올라오는데 엄청 헐떡거려서 아이고 나 죽었네 했는데, 여기서 1시간 쉬면서 도시락 좀 먹었더니 정상이 다 내 거네. 나 정상에 적응됐어. 꼭 이런 느낌. 걸록지가 정상에 방금 올라갔던가 턱 밑에 서 있다라는 개념이라면, 제왕지는 당연히 정상이 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걸록보다 조금 더 노련미가 가해진 게 제왕지다. 같은 안정감 있는, 그러니까 배우로 치면 지금 막 신인상 타가지고 여러 작품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는 배우, 이 정도면 메이저 배우죠. 꼭 느낌이 톰 크루즈가 탑건이라는 영화로 팡 떴을 때, 톰 크루즈가 탑건이라는 영화로 탁 떴을 때가 관대지를 지나 드디어 걸록지에 올랐군요 라는 느낌이라면, 그러면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에서 막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제왕지군요, 슬슬 쇠지로 가고 있군요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양적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 12운성 부분은 제가 정말 교재를 잘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교재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명리학 책의 12운성 편 한번 펼쳐보세요. 다 2페이지 아니면 3페이지 아니면 1페이지입니다. 뭐 장생은 어린 기운, 뭐 쇠지는 무슨 기운, 뭐 무슨 기운은 무슨 기운, 끝! 1페이지로 끝나는 경우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가 보통 한 강의로 다 끝납니다. 12운성은. 그냥 그런 줄 알아. 응용은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뭐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렇게 심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다가 교재가 이렇게 자세하게 예시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아마 제 강의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제가 강의 때 다 말하지 못하는 내용은 제 교재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12운성 걸록과 제왕. 표어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만나다. 천간의 기운을 하늘의 뜻, 지지의 기운을 땅의 뜻이라고 보자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만나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다. 보통 이런 자리들이 걸록지와 제왕지입니다. 천간에 있는 어떠한 에너지가 자신의 걸록지와 제왕지를 만났다는 것은 자신과 같은 음양의 에너지의 지지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명리에서 천간은 뭐 생각, 관념, 사상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많이 또 보여지는 면, 드러내는 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지지는 현실, 실체 같은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주의자, 걔는 이상주의자야 라고 말을 할 때, 이게 분석을 하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시대보다 많이 앞서가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성주의자라 그러죠. 이상주의자. 뭐 현실은 시궁창인데 머릿속에서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좀 있으면 노비가 다 해방될 거고, 좀 있으면 지상낙원이 올 거야. 뭐 현실은 지금 막 아닌데. 뭐 이런 경우가 천간과 지지에서 괴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괴리가 많을 때.
그러면 지지의 천간의 뜻과 지지의 뜻이 같다는 것은 가장 그 시대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걔는 자본주의의 거의 모델 같은 사람이야. 야, 걔는 70년대 히피 시대의 거의 대표주자 같은 사람이야. 그 친구는 2000년대 IT 개발 붐의 상징적인 인물이야. 보통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현실이 거의 위아래가 똑같이 일치할 때 보통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 신묘한 명리학에서는 참 명리학은 신묘한 게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투 트랙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투 트랙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얼마나 다채로운지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본다고 해봐요. 소설은 눈으로 보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분석하죠. 이거 원 트랙이에요. 소설로 읽혀지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라디오 듣죠. 라디오. 이것도 원 트랙이에요. 소리로 듣죠.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나머지 것들을 분석해내죠. 근데 테레비, 유튜브 이런 것들은 영상과 시각으로 듣죠. 투 트랙이에요. 그렇죠? 근데 투 트랙으로 들으니까 더 다채로워. 막 영상에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향 효과로 퍽퍽퍽퍽퍽 토닥토닥 막 이런 음향 효과가 나오면 더 실감나. 그렇죠? 영상으로만 싸우고 음성 꺼버리면은 좀 반감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명리학은 투 트랙, 천간 트랙과 지지 트랙이라는 두 가지 라인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간 라인과 지지 라인의 갭, 두 개의 시간차, 두 개의 거리를 통해서 더욱 오묘한 우리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오묘한 거냐면요. 배달의 기수라든가 홍보 영화나 교양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영상하고 음성이 그냥 똑같이 매치가 돼서 나타나는데, 근데 좀 오묘한 영화, 신묘한 영화, 요상한 영화들을 보면 영상과 음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많습니다. 가령 영상에서는 사이코 살인마가 막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있는데 음악은 무슨 신나는 막 멜로디가 나와. 그러면 저 사이코가 지금 사람 죽이는 걸 즐기고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을 이제 영화 감독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죠? 사이코 살인마가 눈이 삘개져가지고 사람들 모가지를 댕강댕강 자르고 있는데 막 음악은, 그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쇼킹했던 게, 무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용어를 쓴 영화인데, 무슨 양복을 쫙 입고, 혹시 그 영화 기억나세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국 영화인데 그 첫 번으로 나온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서 악당들을 다 물리치는데,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무슨 버튼을 탁 눌렀더니 갑자기 악당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가지가 탁 갈라지면서 피가 펑 솟으면서 머리가 휙 날아가면서 사람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모가지가 탕 잘려서 죽는 그 잔인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음악은 드디어 정의는 승리했다 그러면서 무슨 왈츠 같은 음악이 나와. 왈츠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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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머리가 펑펑펑 터져.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악당이라도 그렇지 모가지가 저렇게 다 잘려서 죽어, 거기 여자고 남자고 애들이고 지금 다 죽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투트랙의 신묘함이죠. 명리학은 그래서 천간적 느낌과 지지적 느낌이 다릅니다. 특히나 위아래가 거리가 먼 에너지일수록 그 느낌이 강하고요. 괴리. 천간적 느낌과 지지적 느낌의 괴리가 강하죠. 간지로 치면 위아래가 완전히 바뀐 것들 있죠. 병자. 천간은 환대, 지지는 수. 화인 줄 알았더니 수잖아.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악마잖아. 선물이 온 줄 알았더니 지옥이 왔잖아. 이런 느낌이죠. 천간과 지옥은 느낌과 실체가 다른 에너지죠. 임, 오, 근데 그게 조화를 갖출 수도 있죠. 조화를 가질 수도 있죠. 개발론자가 개발론자들을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발론자가 보수론자들을 지배하고 있다거나, 또는 전쟁 반대론자가 전쟁론자들을 이끌고 있다거나, 또는 전쟁주의자가 전쟁하지 말자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든가, 그런 괴리는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때 그 일본의 그 야마모토 제독 같은 경우, 해군 제독은 전쟁 반대론자였어요. 야, 전쟁하면 제발 전쟁 좀 하지 마. 하지 마. 전쟁하면 진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이겨. 이러고 있는데, 근데 결국 상부에서 전쟁해. 그랬더니 야마모토 제독이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그 대신에 선봉대는 내가 맡을게. 전쟁 반대론자였던 야마모토 제독이 진주만을 가서 후드려 팹니다.
내가 차라리 앞장서는 게 그나마 낫다. 저기 있는 저 미친놈들이 앞장서면은 전쟁 하자마자 작살난다. 차라리 내가 맡으면 그래도 2년은 버틸 거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뭐 그런 느낌들. 이게 청간과 지지가 느낌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오묘한 상생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서로 균형을 잡아주죠. 균형을 잡아줘서 상생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불균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부족에 야만족 부족이 있어. 막 사람을 잡아먹고 막 엄청난 잔악한 짓을 하고 조금만 실수를 하면 막 팔다리 잘라버리고 막 이런 잔악한 야만족이 있어. 근데 그 야만족 부족의 추장과 족장이 인격자야. 그래서 그 야만족의 추장과 족장은 인격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제발 사람 잡아먹지 말고 칼질 아무나 하지 말고 그렇게 무식하고 잔악한 행동 좀 하지 마. 이러면 이게 조화가 맞죠. 만약에 야만족장들 사이에 야만부족장까지 들어서면 완전 미친놈들이 돼버리죠. 이제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이 나타나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부족들은 되게 평화로운 부족민들인데 되게 평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데 저 윗대가리들이 전쟁광이야. 그게 대표적인 게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예요. 그게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이탈리아 백성들은 낭만을 사랑하고 패션과 예술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전쟁 싫어하는 사람인데 윗대가리인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들이 정권을 장악을 하면서 그 전쟁하기 싫다는 백성들을 모조리 이끌고는 전쟁 나가! 전쟁 나가! 전쟁을 했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투만 벌어지면 다 깨져.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전쟁에 내보냈더니 그래서 이탈리아는 2차 대전에서 거의 이긴 적이 없는 전패를 자랑하는 거의 한 5만 명의 이탈리아군이 5천 명의 독일군한테 그냥 쳐발리는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뭐 그러한 형태. 아 우리 싸우기 싫은데 윗대가리가 싸우라 그래가지고 나 어쩔 수 없어. 군인들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거기서 춤과 노래와 축제와 파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형태들. 이제 전쟁광들은 이탈리아 바보 병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탈리아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야.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갔지만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해.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제 이게 청간과 지지의 차이가 생길 때의 얘기인데요. 참고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의 의식은 이쪽 가려고 그러는데 몸은 저쪽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게 뭘까요? 가령 뭐 누군가 나한테 막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됐습니다. 저 살해를 바라고 한 거 아니고요. 됐어요. 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주지 말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머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몸은 감사합니다. 저 세뱃날 주는 설날 풍경 때 많이 보이죠. 아이들이 용돈 안 받아도 돼요. 감사합니다. 손이 휙 가서 얼른 돈을 채가죠. 어르신들이 늙으면 죽어야 돼. 라고 어르신들이 늙으면 죽어야 돼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액면가대로 믿었다가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머리로는 아휴 늙으면 죽어야 돼라고 했지만 몸은 살고 싶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청간과 지지가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되게 많고요. 실제 운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명리적으로 보는 건데 오늘 걸록과 제왕은요. 괴리가 없이 동일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가끔 동영상 댓글에 호신쌤은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디에 오래 계셨나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 한 25년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 종교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뭐 시작은 미천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자꾸 성경책의 내용을 많이 익숙해서 제가 불경은 별로 안 익숙해. 근데 성경책은 제가 달달 외고 있어요. 성경을 달달 외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말이 성경으로 튀어나오는 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하늘의 뜻이 땅의 뜻과 만나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주의 8글자 원국에 사주가 천간 에너지와 지지 에너지가 대체로 그대로 쭉쭉 내려오는 형태의 사주들은 생각이 현실이 되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다. 주전론자가 전쟁터의 선봉에 서다. 뭐 호전적인 족장과 호전적인 부족민이 만나다.
개발경제 시대에 개발경제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런 모습과 같다. 천간의 뜻과 지지의 뜻이 그대로 쭉쭉 이루어지다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얼른 분석을 해봤더니 천간이 지지에서 쭉쭉 내려오는 간여지동 간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은 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걸록과 제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걸록이 잘났어요, 제왕이 잘났어요 라는 측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 산에 방금 도착, 산정상에 방금 오른 사람과 산정상에서 1시간 정도 지형에 익숙해져서 이제 산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도의 차이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걸록에다가 연륜이 조금 더해진 것이 제왕이다. 뭐 신인 챔피언 하면 걸록 같은 느낌이고 10차 방어전을 막아내고 있는 관록의 챔피언 하고 있으면 이제 제왕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련미 측면에서는 걸록보다 제왕이 좀 더 유리하다. 노련미 측면에선. 대체로 걸록적 기질이, 걸록의 기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라는 기질이 조금 더 강하다면 제왕의 기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잠시 내가 수그리겠다 라는 개념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일명 양인겁제의 상징인 와신상담.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어.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옆에 나라한테 정복을 받았는데 걸록들은 옥쇄 돌격! 내가 죽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걔네들은 이미 불나방처럼 다 전쟁터에서 죽었어. 그랬더니 제왕지에 앉은 제왕지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으면 언제 나라 찾냐. 일단은 목숨을 건지고 버티다가 때가 오면은 다시 나라를 찾자라고 하는 한 발 더 나가는 생각을 해. 한 발 더 나가는 생각. 그래서 와신상담을 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